선생님, 그러면 교수님은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돌아보고. 너무 돌아보, 맨날 돌아봐. 내가 왜 그 남자친구랑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헤어졌을까 말면서 내가 좀 지적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다음번에 저희 채널에서 네. 유성유 교수님 직공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죽으면 어디 바다에 이렇게 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이 내가 엄마가 보고 싶으면 갈 데가 그래, 너 이 얘기는 그만해야겠다. 오늘은 저랑 스모킹건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매주 만나 뵙는 심정적으로는 가족, 친구처럼 느껴지는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모킹 하면서 사실은 저희 스모킹님 담배요? 역시 훅 치고 들어오셔서 스모킹건을 저희가 이제 하고 꽤 오랫동안 했잖아요, 같이. 그렇죠. 그거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삶을 간접적으로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전과 후 어떻게 혹시 바뀌었는지. 스모킹건은 사실은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장르.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범죄 스릴러, 그리고 또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좋아하는데, 그 전에는 정말 좀 집중해서 보고, 좀 조심하자. 좀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조심하자라고 늘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전에는. 근데 방송 이후에는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좀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맞아요. 하시잖아요. 네. 근데 또 이런 좀 특이한 프로그램 하면서 또 많은 네. 생각을 하셨다니까 네.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요. 저는 유머가 있는 삶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무 진지했을 때 과연 진지한 삶이 뭐 재밌을까? 왜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해야 돼? 진지하다고 정답만은 아닐 텐데라고 살았던 반면에 이제 이런 방송을 좀 하면서 좀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구나. 진지함 속에서 찾는 유머가 더 깊이가 있을 수 있구나. 뭐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날아가는 유머였다면 그래도 좀 안 날아가는 유머로 바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사실 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지혜 씨를 뵙고 네. 사실 저는 이제 연예인 그러면 왠지 겉으로만 좀 그러는 것 같고 또 안으로는 좀 다를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좀 있거든요. 네, 네. 전 제가 일반인이니까 수많은 오해, 네. 또 생각 뭐 이런 잘못된 걸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지혜 씨를 만나면서 느낀 건데 겉과 속이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또 있거든요. 전혀 가식도 없고 이건 뭐 제가 그 겉과 속이 좀 다른 연예인 누가 있었어요? 아니 제가 만나본 연예인이 제가 이제 이 얘기하면 너무 식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네. 남편분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저희 그리고, 남편이요. 그리고 네. 이제 우리 이지혜 씨랑 케미스트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왜냐면 두 사람이 성격이 똑같아도 좀 안 맞고 너무 네. 달라도 좀 그런데 적당히 이제 이지혜 씨가 조련 약간 그렇죠. 앉아 일어나 이거 바로 예. 근데 이게 또 남편분이 크게 뭐 네. 이렇게 그런 거 없이 개의치 않아요. 네. 개의치 개의치 않아요. 근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혼을 조금 늦게 하신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네. 결혼하시고 난 후에 삶은 어떤가 이게 좀 결혼 궁금해요. 후의 삶이 저는 결혼 전에 굉장히 불안전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늘 불안하고 왜 살아야 되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또 연예계가 좀 그런 면도 있죠. 맞아요. 삶이 한 번도 안정적이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딘딘 씨랑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연예인의 고충이 늘 네. 언제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네.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럼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는지 이게 소위 말해서 리즈 시절인지를 그때는 절대 몰라요. 잘 되면 행복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쪽 일을 하면서 늘 잘 된 줄도 모르겠고 계속 내 목표처럼 안 되고 항상 저는 늘 불안했어요, 삶이. 힘든 삶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남편을 만나고 나서 굉장히 삶이 완전 바뀌었죠. 예. 남편분은 예. 어떤 분이세요? 저희 남편은 굉장히 편안하고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1등을 꼭 해야 되는 스타일인 거예요. 욕심이 많고 네.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항상 늘 그런 잣대로 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의 결과치가 제 성에 차지 않으면 저는 항상 불만이 많고 이건 아니잖아 하고 이제 저를 막 채찍질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 남편은 꽤 된 얘기인데 제가 잊혀지지가 않은 게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중간에 이제 하다가 이제 하차 통보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 말고 조금 된 전에. 일인데 저만 이렇게 하차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기분이 좀 우울하죠. 엄청 충격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많이 받다 보면 또 그것도 근데 옛날에 정말 하차 통보를 받으면 하차 통보하는 사람의 얼굴이 굳어질까봐 그냥 되게 웃으면서 아, 네, 괜찮습니다 하고 차에서 엉엉 울었던 아이고.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누적이 되면서 울면 너무 내가 자존심 상하고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꾹꾹 참아내면서 살았는데 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차 통보를 받았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아, 이렇게 해서 사실 나 좀 하차를 하게 됐어. 근데 기분이 좀 그러네 했더니 우리 남편 항상 저한테 와이프라고 부르거든요. 와이프야. 인생 뭐 없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인생은 고기를 몇 개를 더 먹고 죽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행복하면 됐지 프로그램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나는 잘해서 1등이 돼야 돼 했더니 와이프야 이 세상에는 1등만 있지 않아.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4등도 있고 5등도 있는데 왜 1등만 있어야 돼?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이랑 살면서 어찌 보면은 틀린 말 같지 않고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참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을 통해서 제가 좀 안정감도 찾았고 그래 안 돼도 괜찮아를 배우긴 했는데 다만 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1등을 안 해도 되니까 우리 남편은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넌 그래서 1등을 못해!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저희 남편한테 오빠는 그래서 1등을 못해! 막 이러면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남편은 골프를 사실 오늘 치러 갔는데 가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연습장을 안 가니까. 그래서 뭐 누가 보면 되게 잘 치는 줄 아는데 막 120개씩 치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즐기는 네,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저러면 남한테도 피해고 본인 스스로도 행복감이 없을 텐데 골프장을 도대체 왜 가지? 근데 심지어 골프가 되게 많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도대체 뭘까? 그 골프장에서 이제 연습을 하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의 어떤 삶이랑 좀 많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네. 그래도 긍정적인 삶에 분명히 영향을 끼친. 확실한 건 행복 지수가 훨씬 저보다 높아요. 이렇게 좀 영향을 줘서 네. 또 치열한 삶을 사는 우리 이지혜 씨는 조금 더 행복에 가까워진 거고 또 영향을 받겠죠, 남편분도 당연히. 옆에서 네, 그렇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군요. 네, 채찍질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 네. 예쁜 아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초등학교 들어갔다고 네, 얘기를 첫째 들었는데 애기. 아이가 낳고 맞아요. 또 달라지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네, 완전히 달라졌고 축이 좀 달라졌죠. 완전히요. 네. 저 인생이 남편은 옆에 서 있긴 건 맞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축이 바뀌는 건 아닌데 네네. 아이는 제 인생의 축이 바뀌는 걸 감내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시죠. 저도 그랬죠. 맞아요. 저도 아이를 낳고 아까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왜 사는지 제 인생이 항상 불안했었다면 저는 이제 삶의 목표가 너무 명확해지고 소확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소한 건데 그냥 너무 행복한 거. 애가 웃고 있는 거. 네네네. 진짜 뭐 별것도 아닌데 갑자기 아이랑 둘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이 손을 딱 잡고 있는데 그 작은 아이의 그 촉감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잡는데 갑자기 그 느껴지는 이 촉감을 내가 잊어버릴까 봐. 그게 막 갑자기 너무 어머나 갑자기 눈물이 나. 그러니까 그 너무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란 게 이거였구나. 이게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그 안에서 답을 못 찾았는데 아이를 낳고 행복을 찾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 진짜 매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좀 그래서 이 얘기만 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요. 사실 제 유튜브에서 한번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밑에 싫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뭐 아니다 막 이렇게 이제 선택의 문제니까. 나 눈물 나서 악플 달리는 거 알죠? 나 울어가지고 아니야. 너무 감동의 눈물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그 네. 행복 저도 느낀 바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아마 솔로일 때 또 결혼을 했을 때 또 네. 애를 가졌을 때 그 행복감 또 만족도 물론 갈등 새로운 게 생기니까 너무 힘들긴 하죠. 맞아요. 분명히 힘든 점도 있죠.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거, 저 약간 변태같지만 너무 힘든데 너무 행복한데 그래도 나을 거냐면 저는 낳는 걸 선택하거든요. 근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래서 깨닫는 게 이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없고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희생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인생을 좀 더 깊게 알게 되는 계기. 아이에게는 엄마는 어떤 존재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사람, 그리고 음.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했던 사람. 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행복을 줬던 사람이라는 존재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어떤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먼 훗날.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늘 느끼는 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진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많았는데 그걸 놓쳤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딸은 그냥 매 순간을 좀 이렇게 행복하게 그래. 잘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를 믹스해서 열심히 살되 또 네, 행복을 행복감도 느끼는. 느끼고. 딸은 엄마를 많이 모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딸은 거의 엄마랑 싸우면서 엄마랑 똑같아져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단발을 하면 자기도 단발을 자르고 싶어 하고, 제가 뭐 어떤 옷을 입으면 테리도 어떤 옷을 입어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제 노래했던 영상들을 보니까 막 엄마 나는 아이돌이 되고 싶어 했다가 제가 아이돌은 테리야? 아이돌은 아닌 것 같아. 제가 이제 그건 아닐 수 있어. 막 이제 얘기하면서 너는 그림을 잘 그려. 너는 화가가 될 수 있어. 이러면서 제가 다른 쪽으로 막 이렇게 유도를 해요. 근데 본인이 봤던 엄마의 모습은 무대에서의 모습이 너무 예쁘고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모방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더 잘 살려고 해요. 방송도 좀 더 잘 멋지게 하려고 하는 게 이 아이가 분명히 어느 순간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모방을 하더라도 이 아이가 이제 나처럼 살아도 괜찮은 괜찮겠다.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거 너무 멋있다. 네, 노력을 나를 합니다. 따라도 내가 예, 부끄럽지 후회하지- 예, 않고 맞아요. 훌륭할 수 있겠다. 늘 생각하는 거예요. 네. 노래 잘 부르죠, 엄청 따님.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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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닮았으면 노래 엄청나게 부를 텐데. 목소리 사실은 예. 이지혜 씨가 노래를 정말 잘 불러요. 제가 노래 진짜 잘 부르는 가수예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까먹고 있을 거야, 아마. 예전에는 잘했어요. 예전에는 예전에. 잘했고 지금은 이제 사실은 많이 녹슬었죠. 많이 기계도 목소리도 계속 써야지 유지가 되듯이 저는 이제 제가 노래하는 성대를 안 쓴 지 너무 오래돼서 예전만큼은 제가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딸이 타고난 목소리가 굉장히 예뻐요. 첫째 딸이. 저는 뭐가 됐든 상관없거든요. 네, 행복하게. 연예계 데뷔 되게 일찍 하셨죠. 저 일찍 했어요. 1998년도쯤 하셨어요. 네. IMF 거의 그때쯤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때 시기가 음. 아마 좀 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금 서로 팔고 막 이랬을 때 집에 있는 금 같은 거 내놓고 근데 저희는 금은 없었어요. 그때 바로 인기를 얻으셨나요? 아니에요. 그 데뷔하고 바로 인기는 아니고 저희가 한 2집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고 저희는 좀 약간 누적되면서 계단식으로 점점 갈수록 인기가 이제 많아졌던 케이스예요. 근데 인기가 많다가 네, 한번 우여곡절을 크게 겪은 적도 있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저희는 이제 해체가 됐죠, 샵이. 2002년도에. 그때는 이제 막 기사에 막 스포츠 서울이라는 막 이런 뭐 신문에 네, 뭐 일면에 막 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굳이 그 얘기까지 하는데 네네. 우여곡절은 많은.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또 솔직하게. 네. 예. 그땐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해체하고 일단 첫 번째 충격. 왜냐하면 그때가 해체했을 때가 제가 23살이에요. 정말요? 데뷔를 잠깐 보면 18살, 19, 그래도 그 정말 애때 보이는 게 맞군요. 나는 맞아요. 너무 애때 보여갖고. 네. 어찌 보면은 이제 사회 시작을 딱 하려고 할 때 해체를 겪었으니까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너무 승승장구 잘 활동을 하고 있고 무대에 매일 서다가 갑자기 해체다? 그러면 이제 할 일이 확 없어지는 거야, 하루아침에. 그때는 이제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버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에너지는 많잖아요. 23살이면 뭐든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에너지는 많은데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 앨범을 뭐 한 2005년쯤에 냈어요. 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일단 금전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일도 해보고 싶은데 이제 시도를 못 하는 거예요. 얼굴은 알려졌지 연예인 생활을 했었고 샵의 이지혜인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형 탈모가 막 진짜 여기 이만하게 생기고 살이 막 지금이 제가 한 53, 54 이런데 그때 45kg까지 빠졌어요. 뭐 이제 키가 좀 있으셔갖고 사실은 네네. 45면 되게 이렇게 뼈밖에 뼈밖에 없었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도 도대체 그러니까 삶의 어떤 행복을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20대 중후반. 너무 좋은 나이에요. 너무 예쁘고 좋은 나이. 제일 아름다울 시기. 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걸 찾으려고 너무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사실 종교를 만나서 윤곽을 이제 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고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건 몽골이 막 굉장히 광활하게 막 길이 막 뚫려 있어요. 막 지금 동물도 지나가고 근데 계속 차가 달려도 끝나지 않는 도로예요. 근데 그때 정말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조용히 내가 이렇게 사라져도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속에 약간 슬픔이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슬픔이라기보다는 그냥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삶에. 음. 어차피 내가 이제 다시 잘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왜냐하면 솔로도 잘 안 됐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거의 30만 이제 30대 중반까지도 저는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으니까 거의 10몇 년 넘게. 아이고야. 그러니까 깨짝깨짝 계속 예능에 나가서 뭐 몇 푼 벌고 이게 다였는데, 그때가 그러니까 이제 하차 혼자 당하고 막 이런 시기. 너무 하차 많이 당했던 시기. 그냥 툭하면 하차 당했던 시기. 어. 누가 들어오면 그냥 다 하차 당했던 시기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연예인의 인기로 내 삶의 어떤 자존감이 평가가 된다면 자존감이 바닥인 시대죠. 연예인들은 진짜 인기가 없고 돈을 못 벌면 정말 살 필요가 없다를 대부분 아마 느낄 거예요. 아마 연예인 하시는 많은 지금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뭐 시상식을 본 적이 없어요. 보면 너무 괴로우니까. 마음이 아프고. 나는 너무 한때는 그랬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어. 그게 저를 너무 괴롭혔어요. 그래서 몽골 그 땅에서 이렇게 끝나면 행복하겠다. 그냥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종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종교를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 이제 종교적인 얘기가 짧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왜 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회복이 됐죠. 딛고 일어서게 된 거는 아무래도 종교에. 맞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있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네. 딛고 일어서고 지금 최고의 이지혜 씨가 됐잖아요. 전 최고라 생각해요,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어디 틀어도 계속 나와. 감사합니다. 네, 요걸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봅니다. 네. 그러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치가 그럼 네.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저는 가족이죠. 가족 그렇게 힘든 시기 때 저희 남편을 만났고 만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근데 저희 남편이 저를 선택해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가족이라는 걸 꾸리게 됐는데, 지금은 진짜 가족이 제 삶의 어떤 중심이고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고. 저는 이지혜 씨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힘든 순간이 많았구나. 저는 그냥 원형 탈모 얘기만 듣고 뭐 심장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었던 것 같고. 심장 그거는 이제 아이를 낳고 아. 몸이 좀 안 좋아졌었어요. 근데 그럼-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예. 네네. 뭐 지금 건강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저보다 힘센 것 같고요. 아니요, 힘이 없어. 지금 많이 아파요. 여기저기. 일찍 일어나셔야 되니까 애기가 초등학생이라 일찍 네, 일어나신다고 맞아요. 6시 반 하더라고요. 기상이 저를 아주 네. 괴롭힙니다. 한 번도 그렇게 일어난 적이 없는데 네, 애기 때문에 맞아요. 불굴의 의지로 일어나신다고 하더라고요. 6시 반에 자본 적은 있어요. 근데 6시 반에 일어나본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자, 그러면 네. 이걸 혹시 보고 계시는 지금 현재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약간의 팁을 좀 근데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제가 힘들었을 때 어떻게 내가 버텼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너무 힘들 때 주위에 조금 기댈 수 있는 사람들도 뭐 간혹가다 뭐 친구들이나 친한 언니들, 뭐 저는 뭐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뭐 최정한 씨나 백지영 씨나 뭐 쿨의 유리 씨나, 저는 그래도 인복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복이 네. 생긴 거예요. 저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버텼는데, 아마 인생을 힘들게 사시는 분들한테 감히 뭐 힘내, 버텨라는 소리는 그래요. 정말 할 수 없어요. 감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너무 내가 괴로운데 거기다 놓고 힘내세요는 정말, 그러니까 무책임.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진 않고, 그냥 저는 그냥 정말 소위 말해서 불교도 괜찮아요. 그리고 기독교도 괜찮고, 그냥 정말 종교를 갖는 것도 저는 그냥 가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해도 마음이 조금 풀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그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주위에 누가 힘들다고 하면 제가 먼저 전화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할애해서 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겠지만 누군가에도 한 명이라도 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 좀 중요하고, 그리고 전문의 저도 전문의를 찾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래도 살아야죠. 왜냐하면 죽으면 나만 손해예요. 진짜 이지혜 씨는 진짜 현명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그래요? 네, 다. 그래서 전문가처럼 얘기했나? 네, 아니 전문가예요. 진짜로 전문가. 근데 그건 그냥 정말 경험자라서 그런 거고.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도. 앞으로의 삶은 제가 요즘에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네. 해요. 근데 연예인으로서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욕심은 더 이상은 제가 뭐 없어요. 그냥 저는 제 목표가 프로그램을 제가 일주일에 뭐 2-3개만 해도 저는 그게 소원이었고, 진짜 진행하는
프로그램 많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라디오도 하고 이런 기도가 사실은 다 이루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연예인으로서의 꿈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예전에 이제 연예인으로서는 너무 성공하고 싶으니까 롤모델을 뭐 김원희 씨나 뭐 진짜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정해두고 정말 바라보면서 왔고 지금도 변함은 없지만 이제 삶에서 내가 이제 뭐 50대 60대가 됐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롤모델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강준 씨도 굉장히 좋은 강준 씨 인생의 롤모델로 인생의 롤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족이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이 잘 키우는 거는 막 진짜 아이를 공부를 잘해서 아이를 성공하게 해서 무슨 좋은 직업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선한 영향력 플러스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그것까지 안 돼도 그냥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저는 앞으로 사실 목표예요. 그래서 방송으로서는 더 막 하고 싶어 이쪽보다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어떤 걸 택하려면 저는 아이를 잘 키우는 엄마가 되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저 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런 고민하시고 네. 또 노력하시고 뭐 이런 거 보면 네. 원하시는 바를 잘 이루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직업상 사실은 끝을 늘 생각 네. 보고 또 하시죠. 그분의 마지막이 어땠는지를 검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또 마지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을 대하는 자세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삶의 자연스러운 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 굉장하신 분들이죠. 두 번째는 또 다른 삶, 그러니까 종교에서 믿고 있는 또 다른 삶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마지막을 생각하는 분이 있고 네. 세 번째는 고통스러운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방금 고통스러운 삶의 끝으로서 마지막을 바라보지 말라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고 네. 우리 이지혜 씨는 그래도 또 다른 우리가 하늘나라 예를 네. 들면 불교를 믿으시면 극락 뭐 네, 예를 맞아요. 들면 각자 그런 걸 수 있겠는데 네. 그래도 끝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은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삶을 산다고 그래도 그렇죠. 후회 없는 삶이란 게 혹시 뭘까라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을까요? 저는 매 순간을 내가 뒤돌아서 내가 왜 저렇게 할 거에 대한 그 후회 있잖아요. 후회. 그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저는 전제 있거든요. 조건은 네. 너무 지나치게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도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 뒤끝도 별로 없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럼 됐어 아님 말자. 내가 이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스모킹건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됐어 뭐 이렇게. 됐어. 왜냐하면 제가 말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정말 안 그런 사람이거든요. 못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프로그램을 했는데 막 멘트를 쳤는데 너무 막 진짜 안 됐어. 오그라들 정도로 막 너무 못 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방송 편집된 거 보니까 정말 거의 한 카트도 안 나올 정도. 웃는 거 한 2장면 나온 거여서 너무 진짜 내 스스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끝나고 나면 맨날 복귀를 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계속 돌아보고. 너무 맨날 돌아봐. 내가 왜 그 남자친구랑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헤어졌을까? 말면서 내가 더 잘했으면 됐을까? 막 이런 그 후회들을 사실 정말 많이 하고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정이 많고 저는 맞아요. 그런 내가 좀 지척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가 너무 싫은 거야 어느 순간. 그래서 그러면 이성적으로 바보같이 왜 스스로 어차피 끝난 거야 방송 나왔어 그럼 지금 와서 왜 후회할 거야 그럼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저 스스로를 계속 반복 훈련 같이 다짐이기도 하고 네 다짐이기도 하고 그렇게 고민한다고 뭐가 달라져. 머리나 빠지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잠깐만 발돋움할 수 있는 걸로 삼고 그냥 잊어버리자. 네, 그 대신 최선을 다해야 돼. 너가 지금 못했어 왜 못했어? 그러면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할지 더 재미있게 생각을 하면 되잖아. 근데 그럼에도 안 됐어? 너 최선을 다했잖아. 그럼 됐어. 털어. 그만해. 이제 저 스스로 이제 그런 훈련을 한 거죠. 네. 100살까지 가시더라도 네. 최선을 다해 사실 것 같아요. 나 너무 싫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제가 사실은 책을 내면서 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소중한 삶을 살까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오늘 이지혜 씨를 초청한 네. 건데 이지혜 씨한테 제가 좀 무리한 부탁을 했어요. 유서를 좀 써달라고. 사실은 이 유서는 지금 유서 말고 네. 내가 언젠가 마지막일 때. 그래요? 난 지금 유서인 줄 알고. 근데 지금 유서로 써오셨더라고요. 너무 울었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눈물 날까봐 롯데월드 가서 거기서 썼어요. 롯데월드 시끄럽고 막 애들 많잖아요. 그래서 애기들 재밌게 놀라고 애들 하고. 그냥 야 너네 뭐 하나씩 타고 와 이러고 혼자 거기서 혼자 계속 훌쩍훌쩍 울면서 쓰면서 나 지금 뭐 하는 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이지혜다 근데 왜 울고 있지 막 이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디 그 구석에 쪼그려가지고 그랬죠. 왜냐면 집에서 쓰면 막 너무 대성통곡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내가 딱 주변 생각하니까 너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걸 쓰는 목적은 네.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함께 가지자는 건데 사실 이지혜 씨는 지금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지금 맞아요. 자신의 삶을 제일 소중히 여기죠. 지금은 너무 소중하죠. 내 앞으로의 삶도 소중하고. 맞아요. 벌써 우네. 제가 그래서 읽으면 제가 울겠네. 제가 얘가 이거 근데 또 오열하고 진짜 추할 것 같다고 제가 진짜 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냐고 막 안 들어야겠다. 잠깐 귀를 막고 귀를 계셔요. 막겠습니다. 이지혜 씨가 쓴 건데 제가 읽으니까 조금 목소리가 안 맞지만 하루도 열심히 안 살았던 적이 없었다. 이제 편히 쉴 테니 나와의 행복했던 추억들 잠시만 생각해줘. 제일 걱정되는 건 우리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가들, 엄마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네.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아가들, 엄마가 세상에 뿌려놓은 많은 사랑을 너희가 꼭 받을 테니 늘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힘들 땐 울어도 되고 아플 땐 아프다고 말해도 된다. 기쁠 때 행복할 때도 즐기고 느끼고 한 번쯤 살아볼 만한 삶이야. 엄마는 늘 너희를 지켜볼 테니 많이 많이 사랑하고 표현하고 살아라. 마지막으로 우리 남편 고마웠어. 미안하고 사랑해. 내가 아끼고 아낀 모든 내 재산은 우리 딸들, 아꼈거든요 많이. 엄마, 돈 아빠, 안 쓰고. 남편. 진짜 아꼈어요 저는. 저 절절히 느꼈어요. 이렇게 나눠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행복하게 잘 살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안녕. 우리 이재 씨가 얼마나 참 가족들을 사랑하는지 네. 저도 약간 뭉클한데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이제 죽으면 이렇게 막 제사를 지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제사를 지내는 것도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막 시간을 계속 내서 막 뭘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바다에 이렇게 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이 내가 엄마가 보고 싶으면 갈 데가. 그래, 너 이 얘기는 그만해야겠다. 딴 얘기할까? 딴 얘기할게. 나를 보고 싶으면 뭐 애들이 못 볼까봐 그냥 이제 어디다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다 그냥 애들이 알아서 하게끔 그것까지 신경 쓰면 안 맞아요. 되겠다 원래 한 거예요. 산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긴 한데 별 생각 다 해. 원래 너무 산 생각이 사람- 많아요. 네, 근데 이게 보통은 네. 이제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또 내가 다른 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내가 어떤 걸로 기억될까가 사실은 많이들 생각하시는 건데 우리 이지혜 씨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모은 돈 아낌없이 네. 맛있는 거 사 먹고 맞아요. 즐기고 저는 못 그랬어요. 네. 지금도 못 그러시잖아요. 네,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그 돈을 모으는 방법만 알지 막 밖에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좀 이렇게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러니까 물론 뭐 저도 뭐 안 사는 건 아니지만 또 누가 그러면 명품 막 샀잖아 이럴까 댓글이 하실까 샀어요 몇 개 샀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좀 아끼는 이유는 이제 아이들 나중에 컸을 때 저는 이제 되게 평범한 집에서 엄마 아빠 이제 막 음식점 하시면서 진짜 열심히 사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근데 저희 엄마랑 너무 똑같이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살고. 네, 자기한테 못 쓰고 자식들 위해서만 쓰고. 근데 제가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마 따님들이 또 그런 거 열심히 아니야? 살 거야. 또 그런 거 아니야 나처럼? 그걸 자신의 삶을 못 소중히 살겠다. 여기고 열심히 살 거야. 그럼 내가 막 써야 애들도 쓸까요? 나 이제 오늘부터 쓰는데 그럼? 아니 못 그러실 거 아니야. 선생님 그러면 교수님은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산은 당연히 나눠 똑같이. 아내랑 네. 아이들? 네. 저는 뭐 비밀번호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통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비밀번호도 저도 그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음. 제 비밀번호를 우리 남편이랑 같은 비밀번호를 어, 쓰거든요. 저는 아내랑 쉐어하진 않으니까. 몰라요 비밀번호를 아내가. 아마도 짐작은 하는데 그래요? 서로. 그래요? 네. 여기서 제가 이거를 이제 지혜 씨가 쓴 거를 보고 저도 이제 마음이 찡하고 네. 얼마나 본인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알겠는데 대중들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은지가 궁금해요. 저는 참 늘 감사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또 어떤 방송을 통해서는 또 엄청 욕도 많이 먹었었어요. 힘든 부분도 있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좀 항상 늘 좋은 부분을 많이 기억해요. 저는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은 잘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는 제가 만약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 대중분들한테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유튜브 하면서도 늘 힘내시라고 우리 아이 키우면서 이제 힘든 그 공감대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기 키우면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 진짜 잘 버티시고 힘내시라고 하는 그 마음도 너무 다 전하고 싶고 어떻게 다 표현할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너무 사랑한다고 너무 감사했다고 꼭 그 말 전하고 싶어요. 네. 대중은 아마 네. 이지 씨를 정말 좋은 마음으로 기억할 거라고 저는 제가 계속 칭찬만 하는데 제가 같이 네.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물론 아주 긴밀하게 그런 음.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연예인이라고 정말 인식이 아, 그래요?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꾸미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오늘 저기 무리한 부탁까지 해드렸는데 아, 아닙니다. 저기 네. 유서까지 작성해 주시고 또 이거 쓰시면서 뻥뻥 울었을 거 생각하니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마 마음속에 맞아요. 분명히 뭔가 와닿는 거는 있었을 거고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정리되더라고요. 네. 저는 아마 이재 씨가 10대 때 데뷔해서 20대 때 화려한 걸 하고 또 힘든 걸 겪고 30대 이렇게 거치면서 네. 성숙한 사람으로서 아마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넘어가도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지 않을까 네. 기대됩니다. 제가 먼저 가겠지만 언제 갈지 몰라요, 서로. 그건 서로 모르지만 네. 그렇지만 아마 네. 잘 사실 것 같고 네. 혹시 오늘 여기 대멘톡에 출연하신 소감 좀 말씀해 주시면. 오늘 너무 편안하고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 예능을 하는 사람이니까 막 재밌어야 된다라는 이제 좀 이렇게 압박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막 재밌게 하고 싶고 근데 오늘은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왔던 게 그냥 진지하게 또 교수님이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실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편안하게 제 인생을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이 지혜 씨 인생 들으면서 네. 강인한 잘 살아가는 분을 모셔갖고 또 제가 영향을 네. 많이 좋은 영향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원래 지혜 씨 모시려면 되게 힘든 건데 제가 지금 스모킹 건 때문에 억지로 모셔갖고 근데 그 흔쾌히 아닙니다, 오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막 예. 될까 네네. 그랬는데 흔쾌히 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번에 저희 채널에서 네. 유성유 교수님 직공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유, 뭐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네. 구독자님께 네, 우리 대멘톡 구독자님들 우리 유성유 교수님 방송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